안녕하세요. 서울RC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네, 이선혜입니다. 네, 요즘 너무 덥죠? 네, 아직 더워요. 네,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이선혜 네. 선생님부터 네.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더위 관련해서 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네. 그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너무 더워갖고 힘도 없으시고 그러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날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연 선생님은 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아니 지금 가을 맞죠? 가을이죠. 지금 여름 한여름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추석이 지났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고민되는 게 옷이에요. 옷. 돛옷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 낮에는 땀을 빨빨 흘리는데 돛옷은 가지고 다녀야 되고. 네. 일교차가 또 심하고 그죠. 그 간절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간절기. 그렇죠. 몰라요. 이 간절기라 그래갖고 이 봄과 여름, 여름하고 가을 그 사이를 이제 간절기라고 불러갖고 그때 이제 그 약간 좀 두꺼운 옷.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옷도 아니고 두꺼운 옷도 아니고 그때 입을 수 있는 옷들. 봄하고 여름 사이에는 그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런 거는 간절기 옷이라고 부르거든요. 전 이러다가 짧은 옷 입었다가 파카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제 봄하고 가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름하고 맞아요. 겨울밖에 없을 것 같은 맞아요. 심각한 기후 위기입니다. 네. 북에서는 이런 월동 준비, 이런 옷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월동 준비를 떠나서 음. 북에서 옷 문제, 의료 문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비날론 같아요. 비난론? 예, 처음 듣는데. 나일론은 들어봤는데요. 저도 남쪽에 와봤는데 진짜 비날론이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뭐 잘못 발음하면은 비닐론이죠. 북에서의 의료 문제, 섬유하게 되면 비날론을 떼놓고 북의 섬유 의료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를 네. 비날론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 비날론 같은 경우가 지금 남쪽에서는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북에서 발명한 비난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나일론은 1935년 미국에 있는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발명을 처음 해가지고 1938년에 듀퐁사에서 공업화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듀퐁이라 하면은 라이터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가 맞나요? 그럴 겁니다. 네. 1939년 10월에 이 듀퐁이 신제품 나일론 스타킹과 양말을 공식 판매를 했는데 시장에 내놓은 40만 족이 나흘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와, 하루 만에 10만 장씩 팔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대단합니다. 그렇네요. 와. 계산하면. 근데 이제 비날론은 그 나일론이 물과 석탄과 공기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비날론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석회석과 무연탄으로 가공 처리해서 만든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계인데요. 네. 예, 목화 섬유인 면과 성능이 가장 비슷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옷감으로부터 공업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용도를 쓸 수가 있어서 실용성이 매우 큰 천입니다. 그리고 옷감용으로는 속옷부터 양복, 외투, 치마 저고리감까지 그리고 이불이나 담요, 공업용으로는 천막, 신발천, 방수포 이런 것까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게 북에서 발명한 게 돌섬유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나일론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나일론은 폴리아미드계 화학 섬유고요. 네. 비날론은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라서 합성 섬유라는 거는 다 같은데 이제 그 성분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설명 듣다가 보니까 니승기 박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 비날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니승기 박사는 1905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10월 1일에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 달인 11월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달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관청의 말단직인 참봉직을 맡았었는데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도 이제 집으로 그냥 돌아오신 거죠. 네, 리승기 박사가 형제가 7형제였는데 예전에는 기본이죠. 그렇죠. 그 중에 네 번째인데 이제
아들이 리승기 혼자였어요. 다 딸. 네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숙모집에 고등학교를 유학을 보냅니다. 예, 중앙보통고등학교 거기서 4년을 졸업하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마스야마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거기서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토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하는데요. 31년에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지도 교수가 그래도 그 오사카에 있는 고에이사라는 아스팔트 연구하는 곳에 취업을 시켜줍니다. 예, 거기서 일은 하지만 마음은 항상 섬유에 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섬유를 개발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1932년에 오사카 공업화학회에서 그 연례 발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935년에 게로더스가 나일론을 발명하고 38년에 그것을 공업화하고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 다급해진 거죠. 네. 그때 당시 일본의 견사 생산이 전 세계 견사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또 80%가 여성 양말용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거의 뭐 압도적이네. 그래서 4억 달러의 이윤을 얻고 있었는데 이 나일론이 나오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끝났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리승기를 박사를 연구원으로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승기 박사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때는 박사는 아니었네요. 예, 1939년 10월에 합성섬유 1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왜 1936년에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던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처럼 이 모든 성과가 대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허탈감, 자괴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슬펐겠죠. 잠시 기뻤다가. 그럼 그 합성섬유 이름이 원래부터 그 비날론이었나요? 아니죠. 처음에 39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폴리비닐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름을 합성섬유 1호라고 지었어요. 그분들이. 지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월부 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비날론 생산하고 하면서 우리식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명을 짜고 할 때에 날실, 씨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비날론이라고 하자 해서 비날론이란 이름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1957년 3월 21일에 김주석이 성천강 기슭에 나와서 비날론 공장 터를 잡아줬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간 생산 2만 톤 이상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했죠. 예, 그래서 부지 총 면적이 16만 평? 약 16만 평이라고 그래요. 배관 장치 길이가 50km. 네. 그리고 뭐 설계 도면만 트럭 2대분이라고 합니다. 1만 2천 량장인데요. 지금은 그런 게 큰 게 아닌데 50년대 말에 그렇게 했다는 게 당시로서는 커다란 일이죠. 28 비날론 연합기업소가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아서 조금 그때도 멈춰섰다가 2010년부터는 완전히 다시 재가동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섬유뿐만 아니라 중간 매개를 가지고 뭐 페인트 같은 것도 만들고 부산물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날론이 이렇게 좋은 섬유인데 다른 세계 지금 각지에서는 쓰고 있겠네요, 이 비날론을. 지금은 그렇죠? 수출도 많이 되고 하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비날론인데 아마 좀 더 전 합성 섬유들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제는. 뭐 기능성 섬유도 많이 있을 거고.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아무튼 획기적인 어떤 발명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북도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재질 같은 것들 그런 건 어때요?
근데 제가 비난론 하게 되면 옛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비난론 섬. 우리는 이불 섬이 비난론 섬이었어요. 진짜 비난론은 무슨 털보다 가볍다고 하던가요? 엄청 가벼워요. 새털보다 가볍고. 너무 가볍고 민들레 훨씬보다 가벼워요. 예, 민들레 훨씬보다 더 가볍다고 가벼운 게 특징이고 또 물을 정말 잘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써요. 남쪽에 수영장 가게 되면 스포츠 타월. 스포츠 타월 맞아요. 예. 꼭 빡빡하다가 물에 잡으면 활짝. 소름. 예. 써봤는데. 그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특수 자재 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섬유이기 때문에 이게 방탄복. 예, 방탄복하고 이게 염색이 잘 안 돼요. 비날론이. 그래서 방염복으로 써요. 뭐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스포츠 타월 같은 것들 비날론을 만들었으면은 아마 방탄복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남쪽에서 돌아오는 네. 그 비날론, 지금 새로운 걸 계속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야 뭐 어디서나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때 당시가 이제 그쵸. 힘들었겠죠. 이 비날론에 대해서 그 역사, 이름의 역사에 대해서 유래를 좀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비날론 관련된 이런 음악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비날론 삼천리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래서 가사가 있는 노래도 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그 배합 관현악으로 한번 잠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좋습니다. 보실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배합 관현악이라고 해서 네. 보면은 이렇게 앞에 전통 악기를 이제 연주하시는 가요련 같은 우리나라 이제 전통 악기 같이 보이는 게 있고 옆에 이제 가야금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앞에 좀 포진되어 있는 거는 전통 악기처럼 보이고 뒤에는 우리가 봤었던 오케스트라 그런 악기들 보였거든요. 네, 그 공연을 언제 했냐면 2012년 3월 14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살 플레일 극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과 그 프랑스의 라디오 필하모닉 관현악단이 같이 협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의 단독 공연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한 게 비날론 삼천리인데 앞에 가야금과 그 소해금이죠. 해금도 저해금, 대해금, 중해금 다 이렇게 민족 악기를 개량해서 관현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기를 개량했죠. 그래서 그 가야금 하는 연주자 이름이 네. 조옥주거든요. 네. 김옥주, 조옥주.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공연하는데 공연장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도 듣고 뭐 이 정도로 대단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또 공연 시간도 더 많이 길어졌다고 그래요. 막 앵콜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왜 이승기 박사 집안은 거의 다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대로. 예, 아들, 딸 제가 보니까 3남 3녀인 것 같은데 거의 네. 다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이나 네. 이런 데서 과학에 연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돌연변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돌연변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그 비날론 삼천리 그날 그 파리 샬플레일 극장에서
지휘자가 2명 있었는데 네. 그 둘 중에 한 분이 그 리승기 박사의 손자인 리명일입니다. 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네. 그 할아버지의 그쵸. 노래를 지휘를 딱 하니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보고 있었겠네요, 진짜. 네, 이 리명일 지휘자는 이제 그 김옥주랑 같이 2021년에 같이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국기훈장도 젊던데요? 받았어요. 음. 예, 손자니까요. 지금 그렇죠. 국무위원회 연주단 단장으로도 있죠. 네. 이 이승기 박사의 3대가 다 과학자 집안이잖아요. 우리 김제공업종합대학에도 며느리하고 선녀가 다니고 있어요. 화학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네. 북에는 인재센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승기 박사의 가문이 인재센터다. 좋은 유전자를 갖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흐뭇해지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멋있습니다. 사람의 책을 만들지만은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예. 맞습니다.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참 이승기 박사를 보면서 저고개라든가 진짜 민족애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민족 과학자는 이래야 된다는 그렇죠. 어떤 중요한 어떤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난론을 발명함으로 있어서 여러 북 주민들도 혜택을 받았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 주민 그 국가에 있는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뭐 지구촌의 어떤 경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상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 사회주의의 노벨상 1962년 4월 22일이 레닌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 1962년에 레닌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노벨상의 화학 노벨상 뭐 이런 사회주의권의 노벨상 그 정도로 그렇죠. 가장 권위가 높은 네. 상을 받으셨군요. 네. 그리고 그 애국열사릉의 묘비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두 가지 또 많을 한 텐데 5개 적혀 있어요. 한 가지 정도 적혀 있을 텐데 네. 이분은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 네.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우표도 여러 종이 그렇죠. 나왔죠. 우표까지 되면은 뭐 거의 뭐 국가 뭐 최고까지 간 거 아닙니까? 우표 나왔으면은. 여기 보면은 그 퀴리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원소 구조가 비슷한가 봐요. 비난론하고 퀴리 부인이 이제 뭐 발명했었던 그런 발명품하고 비슷한 거서 같이 퀴리 부인하고 이승기 박사가 있는 우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민족애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좋은 사례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교훈적인 어떤 방송이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그 비난론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